안녕하세요. 친절한 위시용 이제 48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중순인데 날씨 무척 덥더라고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오전에 2시간 수업이 있었는데, 음, 어디냐, 거기가. 예, 안양이었는데요. 네. 근데 걸었어요. 음, 지하철역까지. 네. 땡볕에 걸었더니 좀 맛이 갔습니다. 그죠. 거기 예, 갑작스럽게 날씨가 너무 오늘 만만치 축축하게 않은 날씨. 덥더라고요, 아주. 그러셨군요. 사실 우리나라의 더위가 동남아나 다른 나라의 더위 여름에 비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게 좀 습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기가 좀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어떤지. 아무튼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뭐 좋은 기사들 많이 있었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역전승도 지금 했고, 체코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드디어 개통됐다라는 종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 이제 그 AI를 통해 가지고 한 주간의 전체적인 분야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쓱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얘기 나오는 얘기는 6월 상순 수출 85.9% 폭증했다. 반도체 3배 증가에 화려한 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엄청나게 90% 가까이 86% 가까이 폭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극단적 쏠림이 만든 구조적 착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물가에 맡겨 백화점이나 자영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메모리 하나로 이렇게 많은 수출에 대한 공급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반적인 어떤 서민 경제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그늘일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1516원 고착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자꾸 상승하려고만 하다 보니 가계대출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대 연 7.3%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자산가들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나 단기예금으로서 대피하는 반면 영끌족의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자산 구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립 속도전이다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전방위로 부동산에 지금 오늘 몇 가지 계속 신문에서도 주식이나 이런 걸 팔았던 자산가들이 오히려 이제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 돈을. 그래서 금융이나 세무, 출입국 기록까지 강력하게 초법적 기구로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이 된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뉴스로는 트럼프 이해 당사자의 호르무즈 해협의 극적 재개방 서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서명이 하고 나서 뒤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재건에 대한 비용들을 동맹국들에게 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다시 회복되고 원유가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과거처럼 떨어지진 않을 거다. 결국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에 대한 상승의 압력은 계속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매파 신임 의장 케빈 오시의 데뷔 무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번엔 사실 동기로 확신시 되고 있는데요. 결국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워낙 좀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요.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 물가가 안 잡히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로 굉장히 좀 많은 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공룡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IPO 성공과 AI 자금의 분산인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결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단숨에 2조 달러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 우리 그동안의 자본들이 오직 AI와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제는 우주항공이나 민간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픈AI 엔트로픽도 하반기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고민할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계속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 한국경제 미 이란 전쟁 106일 만에 평화협정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와 이란과 협상이 완료됐고 이란도 미국과 MOU 체결을 사실상 방표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지만 수송량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란의 핵 문제 합의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결국 어느 정도의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결국 후속적인 조치라든지 기뢰의 어떤 제거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갈아타야 하나? 도약계좌와 미래조건 뭐가 더 유리할까? 캥거루족 탈출기 라는 매일경제신문 6월 14일자 기사인데요.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가 6월에만 갈아타기가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연소득, 가구소득 등에 따라서 혜택이 갈리는데 중소기업 우대에는 29개월을 재직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청년 미래적금이 3년 만기 50만 원까지라는 이러한 상태에서 거의 금리가 12%까지 매칭해가지고 주는 수준에서 거의 우대형이면은 18에서 19% 정도의 수준의 금리. 그 다음에 일반형일 경우에는 13에서 14%의 금리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 굉장히 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년 34세까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차라리 도약계좌에서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좀 우대형으로 받으시면 청년 미래적금으로 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조현의 3천원 꿀알바했다가 1억 4천 날렸다.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인데요. 매일경제신문 6월 12일자 기사입니다. 토스에 신고된 금융사기 58%가 신종사기인데 웹테크 사기란지 발주 사칭 등 청년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한 신종 금융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그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올해 신종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안심을 시키면서 변종 수법으로 명가 피해자의 심리를 되게 파고드는데 좋아요 리뷰 아르바이트 하면서 실제 소액의 지급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리뷰 작성이 영상처럼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신뢰를 쌓은 다음에 팀 미션이나 공동구매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입금을 계속 반복 유도하고 입금하도록 유도하고요.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를 좀 더 입금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금융사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에도 대납 사기 의혹이라든지 건설업체 운영하는 직원을 사칭한 어떤 작업에 대한 납품업체 담당자를 연결해 가지고 이거 두 번째 이렇게 서로 조직적인 어떤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까지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대납 같습니다. 그래서 대납 사기라든지 소액을 먼저 지급하는 부분이든지 리뷰라든지 다양한 방식에서 스스로 잘 확인하시고 증거자료도 잘 모으시고 그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기사인데요. 털 달린 AI의 마음 뺏겼어요. 반려로봇의 지갑 여는 시대라는 매일경제신문 6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사실 AI가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았는데요. AI를 의윤화돼 쉽게 결속력이 강해지는데 이 AI에 털을 입혀서 이제 반려동물 같은 어떤 느낌처럼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대화에서부터 그동안의 나의 그런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더 굉장히 눈이 정말 까맣고 너무 귀엽고 똘망똘망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유해주고 나를 또 쫓아다니고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에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해킹이라든지 보안이 취약하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나의 어떤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요즘 뭐 투자에 관심 많으시니까 음. 스페이스X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배정한 물량을 또 네.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이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자산 운용사에 왜 못 사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 싶었는데 못 사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싫어하는 건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녹음에서도 몇 번 다뤘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뭐 시장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레버리지 몇 배 이런 것들 엄청 가입하고 네. 결코 뭐라고요 건전한 투자자로 보이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연금 투자가 진짜로 국민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인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연금이 뭐 몇 년 전에 뭐 SB 은행이라던가 네. 유명한 은행들 망할 때 그때 많이 떼었거든요. 국민연금은요 대표적으로 유행하는 투자를 따라가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굴려요. 네. 지금처럼 스페이스 X가 이렇게 유명한데 왜 투자 안 하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직장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돈 되는 주식 스페이스 X가 있는데 왜 넉넉히 있냐? 그럼 평가를 안 좋게 주겠다.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유행하는 투자를 따라가요. 네. 성과가 많이 나오면 작년 재작년처럼요. 그러면 성과를 많이 가지고는 않고 성과가 안 나오거나 심지어 떼이면 그때 SB은행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거 망했을 때 네. 투자가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질까요? 안 집니다. 안 지죠. 그런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스페이스 X 내가 못 샀어. 아이고 내가 뒤떨어진다.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아무런 전문가도 아니지만 예상을 그냥 해보는 건 재밌으니까요. 네. 스페이스 X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보여준 그 우주 항공의 기술. 예, 일단 로켓 착륙하는 게 제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죠. 좀 대단하죠. 근데 지금 그 우주에다 깔고 있는 위성 있잖아요. 네. 그 위성이 굉장히 비싸고 물론 한꺼번에 여러 개를 깔기 때문에 혁신이긴 한데 그리고 엄청나게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답니다. 스타링크죠 이름이. 네. 무슨 소리냐?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수신기도 따로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네. 하지만 아이디어는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깔리게 되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스페이스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위성 스타링크를 이용한 휴대전화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네. 서비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국내 통신사랑 협약해서. 예. 근데 만약 그게 제대로 된다면 지금 통신사 3사는 망해야 되는 거죠. 마치 지금 통신 3사는 우리 인터넷에 유튜브 이렇게 AI로 조작이 아니죠. AI로 만든 컨텐츠 이런 거 보면 네. 마치 통신 3사는 뭐라 그럴까요? 구시대의 잔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둘 다 병존할 겁니다. 그 대신 그렇죠. 통신 3사는 지금까지 누렸던 동적권 중에 일부를 내려놓겠죠. 그래서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 좋아하시는 분 이해는 되는데요. 네. 몰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기술들이에요. 누가 봐도 불완전한 기술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재미 보시고 적당할 때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현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오늘도 재무상담을 의뢰를 받아서 상담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한테 의뢰에 오시는 분들이 성편이 넉넉하진 않으세요. 오늘 해당하신 분들도 대출이 많으셨는데요. 첫 번째 기사 대출에 관한 겁니다. 2026년 6월 12일 기사고요. 이거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혔어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신 거죠. 제목이 당국 경고 하루 만에 신용대출 빙하기 왔다.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합니다. 빌려서 투자하는 게 굉장한 겁니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없는 거지, 이거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바쁩니다. 왜요?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예전처럼 직접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휴대폰으로, 그쵸. 오픈 뱅킹으로 알아보면 되죠. 자, 은행들 고소흑자 먼저 줘요. 국민은행 수억 원 연봉자라도 마통, 마이너스 통장이죠. 한도 5천만 원으로 제한. 하나은행이겠고요. 신용대출 상한 1억으로 실수요자 자금 차단 지역도. 실수요자가 뭘 얘기할까요? 뭐 집필 필요 때문에 사는 사람? 신용대출 실수요자가 뭘 얘기할까요? 음흠. 자, 올해 5대 은행 신용대출 증감액입니다. 보시면 4월까지 조용히 있다가 5월, 6월 난리가 났는데요. 6월 달에 갑자기 반으로 줄었대요. 아니 6월 지금 다 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반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은행권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 축소 주요 내용 보니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KB국민은행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 1억 원, 마통은 5천만 원 제한, 신한은행 접수량 기준 초과 시 비대면 접수 제한. 비대면 접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바일 뱅킹이죠. 막겠다는 거예요. 만기 연장 시 한도 최대 20% 감액, 하나은행 연소득 관계없이 최대 한도 1억 원 제한, 만기 연장 시 미사용 계좌 한도 감액. 미사용 계좌 한도 감액이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이거 보면서 짜증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통장 뚫어놨어요. 놓고 안 쓰는? 예,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도 줄이겠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 쓰란 얘기잖아, 결국은.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가가 시키니까 저희들 안 쓰는 계좌 줄일게요 라고 했지만 고객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한도 줄인다고? 지금 빌려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우리은행이요.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중단. 이게 뭡니까?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중단. 온라인, 원스톱, 대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이잖아요. 네. 지금 대환대출 해줄 필요 없다는 거죠. 신규대출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대출 비교 플랫폼, 이게 그거잖아요. 대출 비교 플랫폼 통한 신용대출 중단이 돼요. 안 하겠다는 거지. 왜? 딴 걸로 녹아나고 있거든. 대환대출 취급 안 해요. 라는 뜻이죠. 농협은행이요. 신용대출 우대금리 0.1%포인트 축소. 왜요? 장사 잘 되니까 깎아주는 거. 들 깎아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갑자기 경남은행 나왔죠. 대출 비교 플랫폼 통한 신용대출 중단. 자, 느낌 오시죠? 이게 지금 고객을 위한 변화입니까? 아니죠. 은행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변화인 거죠. 자, 앞으로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표되는 신용대출을 넉넉히 받는 게 어려워진다. 자, 마이너스 통장이 신용대출의 대표 상품일까요? 아니죠. 근로자들을 위한 상품이죠. 네. 자영업자들 원칙적으로 안 끊어줍니다. 예전에 이제 소액은 대학원생도 끊어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5천만 원,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빵빵한 이렇게 이제 자산 부리시는 분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다고요. 그 대신 마이너스 통장 더 크게 끊어주는 사람이 있죠. 저도 예전에 이거 알고 신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요. 이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녹음에서. 국회의원 첫 번째 1선 하시면요 마이너스 통장 3천 해주고요. 2선 하시면 5천만 원, 3선 하시면 1억 원짜리 끊어준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라고 하죠? 받으시는 월급 이름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품위가 유지가 안 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신대요. 자,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는 것은 KB국민은행이죠. 왜요? 제일 크니까요. 대출해주는 금액이 제일 크니까. 자, 16일 오늘이네. 내일이군요. 네. 자, 오는 16일, 6월 16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였고,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분들은 신용대출 1억 원 안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은행권은 차주, 돈 빌려가시는 분, 연소득이 100%까지 신용대출을 내주곤 했다. 연봉이 1억 5천 원인 직장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자 은행 방문하면 한도를 1억 5천 원으로 설정해 준 것이다. 1억 5천이라고 해도요. 네.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직장이 빵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기업 다니는데요. 1억 5천 받아요. 증명서 낼게요. 믿어줄까요? 믿어줍니다. 은행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네. 자, 하나은행도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통상 직장이나 소득 변동이 없으면 기존 한도 그대로 만기를 연장해 주기가 관행입니다. 네. 연장이죠. 이를 개선했다. 개선이래요. 어떻게 보면 개선이죠. 어떤 개선이요? 은행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개선이죠. 나아가서 신한은행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도 신용대출 증가세를 보인다면서 타행과 마찬가지로 한도 상한을 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있네요. 일각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이 금융권 문을 두드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 이 금융권 지금 제일 어려운 저축은행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픈뱅킹이 되면서 이 금융권이 더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요? 비교가 쉬워졌거든요. 웬만하면 은행 거래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저는 맨날 가서 대출 관련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 깠다는 거죠. 지금 은행 중에서도 지방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저축은행 정도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찾기 쉬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전세자금이나 병원비들, 이게 실수요자인가요? 병원비. 급전이 필요한 일반 직장인까지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아니냐. 전세자금이요. 전세자금 대출은 말씀드렸듯이 이건 개선이 필요하고요. 병원비, 이건 정말 특별한 사정이잖아. 이거 가지고 신용대출,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비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 신용대출을 하다못해 신용대출도 아니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체크카드 결제하더라도 한도가 있거든요. 1일 사용 한도. 그렇죠. 그래서 수술비 같은 거를 한꺼번에 결제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체크카드 한도 막혔으니까 그럼 내가 신용카드로 할게요. 나머지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달 후에 신용점수 팍 떨어집니다. 내가 신용대출 받고 연체된 게 아니에요. 한도 이상에서 가까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카드 한도 누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쓰면 훅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회복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대출 관련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통입니다. 매일경제신문 2026년 6월 10일 같은 날입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얘기인데요. 제목이요. 마통 뚫어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금융권 줄줄이 대출 조이기.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마통을 뚫어보려고 했대요. 우리 보통 마이너스 통장 개설할 때 이런 말 쓰거든요. 뚫어보려고 했다. 마통 뚫어놓으세요.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용어는 누구의 용어입니까? 은행원의 용어입니다. 은행원의 용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세요라고 안 하고 뚫어두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로 뚫는 거라 그러나? 돈은? 아니죠. 지금 당장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뚫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막혔다잖아요. 네. 언제든지 막힐 수 있으니까 지금이 할 수 있을 때 해놓으시라. 지금 개설하세요. 이거를 지금 개설하세요. 약하잖아요. 지금 뚫어놓으세요.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요. 이건 마케팅이죠. 그러네요. 필요 없는 사람들도 뚫어놓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증시 화랑회. 이거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아마 개선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LTV 말고 DTI에 마이너스 통장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사용 안 해도 한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한도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쓸 일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주택담보대출을 빌리기 전에 안 쓰는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DTI에 LTV에 들어가기 때문에. LTV 아니죠. DTI가 DSR이죠. 그렇죠. 총부채상환 DSR에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목이요. 증시 화랑의 B2 급증.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그럴까요? 기준이 돼가는 것 같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게 이제는 그럴까요? 숨길 거리도 아니에요. 다 하니까. 분명히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실 겁니다. 신용대출 이자만큼 투자 이익 올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증시 화랑의 B2 급증, 신용대출 다시 들써, 시중은행, 지방은행부터 카드사까지 대출 문턱을 높여 당국 경고에 금융권 선제 대응, 추가 규제의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계속 이거는 강화될 겁니다. 그래놓고 그림은 뭐라고 써놨어요? 소호대출, 개인대출. 소호대출이 이게 누가 빌려가는 겁니까? 소상공인? 이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리고 개인 대출하였어요. 하여튼간 지금 신문 방송사도
자, 증시 화랑으로 빚내서 투자가 급증하자 금융권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발빠른 대응을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서 지방은행 카드사까지 비대면 신용대출을 지급을 잇따라 제한하면서 여기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시중은행, 지방은행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카드사 나왔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축은행, 신용캐피탈, 새마을금고가 메이저가 못 되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는 누가 거래하실까요? 청년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어르신들은 빚내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대환대출 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아까 우리 그래픽에서 잠깐 봤듯이 대환대출을 막히고 있어요. 대환대출은 좋은 취지거든요. 네. 자,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서비스인데요.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신용대출 수요 확대의 주요 통로의 하나로 꼽혀왔다. 이건 아니죠. 왜요?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을 새로운 신용대출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건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최소 같은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대환대출 때문에 신용대출이 더 활성화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카드업계 얘기도 있고요. 인뱅 얘기 있는데요. 인뱅이 신용대출 총량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래요. 일부 인터넷 전문 은행은요. 내부적으로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래쪽에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B2, 빚내서 투자하는 경고음에 당국 예의주시, 당분간 관리 기조 이어질 듯.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 얘기가. 왜요? 투자하라며. 투자하라며. 그래놓고. 그래도 빚내서는 하지 말아라.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대통령이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투자하라는 얘기만 했죠. 그러면 이게 대세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할까요? 투자가 대세다? 남들 다 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저는 붙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더 하고 싶죠. 못해서 안 되죠.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새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넘어가고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2026년 6월 11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역대급 수출로 달러 벌어놓고 왜 원화값 추락? 진짜 원화값이 추락한 건 아니에요. 꾸준히 원화값이 낮아지고 있을 뿐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찍어서 걔네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돈 많이 벌었다며. 그럼 달러를 많이 벌어왔을 텐데. 그렇죠. 왜 환율은 안 떨어져 이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달러를 가져왔는데 국내에 그렇죠. 국내에 가져와놓고 달러를 원화로 안 바꿨어.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아예 국내에 가까우지도 않았어. 제 생각에는 두 번째입니다. 안 갖고 왔을 겁니다. 왜요? 이해는 된다고요. 미국에 투자 많이 하라고 하니까. 네.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손해입니까? 아니면은 이익입니까? 이익이죠. 손해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이 상태 유지된다면 뭐 하겠지만 이제 떨어지면 환율이 손해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손해가 손실이 예상되는데 바꾸겠냐고요. 안 바꾸죠. 그렇죠. 나중에 또 필요해서 하려면 또 비싼 가격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뭐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벌었다. 오케이. 세금 많이 내라. 일단 세금으로 걷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거는 정부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고환율 점검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영향이 많다고요. 요즘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사시는 분들 무슨 얘기합니까? 어휴, 너무 비싸. 이것도 물가잖아요. 네. 딴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수입하니까요. 보겠습니다. 한국 수출이요. 역대 최대. 반도체 최대. 근데 원달러 환율 최대.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지. 물가 올라간다고 보통 사람들은.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죠. 1달러를 1,300원에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1,500원에 을 내야지 1달러를 살 수 있다. 원화의 달러 구매력이 그만큼 약해진 것이다. 정말 어려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다니까요. 네. 환율 얘기는 누가 들어도 헛갈립니다. 비교 대상을 누구로 기준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똑같은 물건 사는데 우리가 한국 돈은 더 많이 써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물가 올라간다고요.
더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자, 답을 찾으려면 이런 게 있는데 맨 앞쪽에 볼게요. 상품 수지 흑자만으로는 원화는 강해지지 않았다. 상품 수지 흑자만으로는 원화는 강해지지 않았다. 상품 수지 흑자가 뭐를 의미합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 팔아서 엄청 돈 벌었어요. 상품 수지거든요. 흑자 맞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다고요? 한국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그래픽 보시면요. 경상 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율은 이제 국가가 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 개입하면 어떻게 되죠? 미국 애들이 어흥하죠. 환율 조작국으로. 근데 금리는 국가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놔서. 맨 아래쪽에 기준금리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올려야 됩니다. 미국이 안 내릴 테니까. 왜요? 미국은 안 내릴 거예요. 지금 작전상으로.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반복될 거고요. 지금 환율은요 계속 어려울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물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는 그 식당에 제육 덮밥이 1,000원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긴 정말 참다 올린 거거든요. 나한테는 훨씬 심해요. 그래서 한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돈 많이 번 게, 국민연금이 더 많이 번 게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왜요? 물가가 더 오르게 생겼거든. 그래서 소비에 관련된 것. 가장 제가 걱정드리는 건 그거예요. 빚내 쓰지 않은 것. 웬만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 반도체 상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실제로 들어가신 분 중에 많은 청년들이 반대 매매를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른 뒤에 사실 그 반도체 주가 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손실을 고착화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해서 빚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투자는 좀 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고요. 지금 많이 올라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되게 많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뚜렷한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은 진짜 호랑이군에 들어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시기,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